안녕하세요. 제 채널에는 신기한 사연이 많이 있으니 많은 분들께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이번 사연은 스님이 이혼한 가정에서 자란 것을 언급하며 스님에게 맺힌 식물을 대성통곡하며 건네주었다는 내용인데요. 함께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40대 아줌마입니다. 남의 불행으로 내 행복을 채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신우가 그렇게 원했기에 솔직히 제게는 통쾌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좀 잘못된 일을 한 것이겠지만 신우에 대해 이야기한 몇 마디로 신우가 대성통곡을 하는 것을 보면서 정말 시원했습니다. 자신에게 이런 일이 생길 줄은 전혀 생각지 못했으며 신의 물과 같이 신선하게 흐르더군요. 몰랐겠지요. 제가 너무 한다고 욕하셔도 좋습니다. 여러분들께 욕먹을 각오하고 글 보느니 저는 이혼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이게 뭐 그리 큰 잘못인지 시댁에서 참 여러 가지 안 좋은 말들을 들었습니다. 남편이 커버를 쳐주기는 했지만 시어머니와 시아버지로부터 들은 말들은 아직도 상처가 남아있네요. 초등학교 고학년 때 저희 부모님이 이혼을 하셨거든요. 아빠와 살다가 엄마와 살다가 하며 자랐습니다. 어린 시절 부모님의 이혼이 저에게는 뭔가 모를 자격지심이 되었습니다. 다른 아이들은 엄마랑 아빠랑 함께 어디 다녀왔다, 던가 뭐 했다던가 하는 말을 들을 때마다 나는 친구들과 다르다는 생각에 혼자 괜한 고민을 했던 날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어디 가서 나는 이혼 가정에서 자랐다고 당당하게 말할 수도 없었습니다. 고등학생이 되었을 때부터 생각이 바뀌었어요. 차라리 우리 부모님이 이혼해 사시는 것이 낫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부모님이 같이 살던 때는 부모님이 싸우는 모습 외에는 기억에 남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이혼하고 나서 저와 하기 때문에 부모님이 만나기도 했는데 가끔씩 만나 일상 대화도 하고 언젠가부터는 부모님이 서로를 걱정해주는 말도 하는 것을 보면서 차라리 이혼하고 사시는 것이 자식들을 위해서 훨씬 낫다는 생각을 함께 했습니다. 저는 이혼 가정에서 자란 콤플렉스 때문에 항상 공부에 힘쓰고 노력했습니다. 중학생 때부터 열심히 공부해왔기 때문에 성격도 소극적이고 친구도 많이 없었어요. 그래서 항상 집에서 공부하는 것 말고는 딱히 다른 할 일이 없었고 그 결과로 대학에도 잘 진학하고 취업도 잘 되었습니다. 결혼 전까지 소극적인 성격을 갖고 있던 저에게 활발한 성격을 가진 남편을 만나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노력하여 얻은 것도 있지만 행운도 많이 따른 것 같습니다. 결혼 전에 알게 된 시어머니와 시어머니의 신혼집은 평범한 사람들로 누구에게도 피해를 주는 사람들은 아니었던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막상 결혼을 하고 나서야 참 이기적인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남편도 자신의 엄마와 누나에게 조금 시달려 자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남편은 이해심이 넓고 성적으로도 의미 있는 일을 따르며 노력해온 것 같았어요. 시어머니는 제가 이혼 가정에서 자란 것을 암시적으로 지적했습니다. 제사 음식을 하는 것에 미숙한 저에게 지혼 가정에서 자랐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경험하지 못했을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일반적인 가정에서 자란 제 나이의 여자들이 결혼 전에 제사 음식에 익숙할 것이라 생각하지 않아요. 그렇게 비난을 받아 화가 나고 소심한 성격으로 억눌려 그 앞에서 대응하지 못하는 제 모습이 부끄러웠습니다. 그래서 결국 남편에게 화풀이를 하게 되었죠. 모순된 부분이 없도록 문장을 다시 작성하겠습니다. 전부였어요. 남편은 그래도 제 편이어서 다행이었습니다. 시어머니 낯이 누가 제에 대해 이상한 소리를 하면 따르고 싸우고 그랬는데요. 시어머니가 그러니 신호도 제가 이혼 가정에서 자란 것을 지적하고 냈어요. 드라마를 함께 보다가 이혼에 대한 내용이 나왔는데 그걸 보고 이혼 가정에서 자란 사람들이 뭔가 모를 컴플렉스가 분명히 있고 언제나 성격이 드러난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예민하게 받아들여서 그 얘기를 꼭 제 앞에서 해야 했는지 의문이 듭니다. 신혼 때부터 제가 할 말을 다 했어야 했는데 그렇게 못하고 남편이 대신 나서 주는 것밖에 없으니 시어머니와 신호는 남편 없는 경우에만 제 가슴에 못 박히는 말들을 하는데요. 제가 이혼 가정에서 자란 것에 대한 언급을 자주 하면서요. 남편에게 일기에도 자기들은 그런 적이 없다고 할 때 뻔해서 그냥 남편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한동안 참고만 있으니 도저히 못 참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시댁에 가지 않았던 기간이 있었어요. 중학생인 첫째가 3살 때부터 입학할 때까지 있었으니 5년 정도 시댁과 벽을 주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남편은 저를 원망하는 말 한마디 하지 않고 항상 이해해주고 응원해 주었어요. 나는 도저히 못 가겠다는 것이지만 남편은 가도 된다고 했는데 남편은 저와 의리가 있는데 혼자 가는 것은 말도 안 된다고 하면서 남편도 시댁에 가지 않았습니다. 시부모님과 전화 통화만 하고 지냈어요. 이혼 가정에서 자란 것을 지적하며 제가 괴롭게 만든 것만으로 시댁과의 연을 끊은 것은 아닙니다. 그 외에도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다 말하자면 글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다 적지는 않겠습니다. 시어머니와 신우가 성격이 비슷한데 한 가지 큰 착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자기들은 말을 직설적으로 해서 그렇다고 본인들만큼 쿨한 사람 없다고 말하고는 했습니다. 그 직설적인 말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상처받는 것은 생각하지 않고 자기들은 끝이 없으니 좋은 사람들이라고 우기는 이기적인 사람들 뿐인 것을 정작 본인들만 모르고 살고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제가 시댁에 가지 않으니 시어머니는 많이 힘드셨을 것입니다. 시댁에는 1년에 제사가 4번 있기도 합니다. 제사 음식은 2번까지 총 6번 드리는 것인데 시어머니 혼자서 일을 다 준비하셔야 했습니다. 또한 시아버지는 장남 이남이어서 재산 나눔이나 명절에 시댁에 친척들이 오면서 유일한 아들과 며느리가 없다 보니 남들의 이목이 상당히 집중되었을 겁니다. 시어머니는 남들의 시선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편이셨는데요. 남들 앞에서는 전혀 제게 나쁜 말 한 번도 하지 않으시고 남들이 보지 않는 때에만 저에게 불만을 터뜨리시고 제게 대해 다소 비판적인 발언을 하시곤 했습니다. 어쨌든 우리 부부가 협력하며 집안의 일을 하던 시어머니는 저와 제 남편이 방문하지 않는 것이 부담스러웠는데요. 더구나 손주들도 못 보신 것이 어쩌면 그리웠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5년이 넘어서 시어머니는 저에게 전화로 사과를 해주셨고 또한 시댁에 오실 때는 진심으로 사과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점차 마음이 조금씩 편해졌고 시어머니와의 갈등 때문에 상처를 받았던 마음도 누그러진 상태였기 때문에 시어머니께 사과하고 마음을 풀며 다시 살기로 결정했습니다. 신우는 제게 사과하지 않았지만 시어머니가 사과를 받은 것을 보고 시어머니가 신우를 잘 교육해 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이후로 시댁 식구들과 그럭저럭 지내며 시댁에 가면 약간의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아이들의 친구 엄마들도 시댁에 가면 불편하다고 말해서 저도 시댁과의 관계는 평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시어머니와는 어느 정도로 지냈지만 시댁과 다시 소통을 시작한 이후로 신우와는 대화한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제 앞에서 조심하려고 하는 것인지 제가 시댁에 한동안 오지 않아서 기분이 나빠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저에게 말을 걸지 않으셨더군요. 저도 딱히 신우와 할 말도 없고 말하고 싶지도 않아서 그냥 저냥 지냈습니다. 시어머니는 저에게 신우와 잘 지내라고 하면서 네가 아랫사람이니 내가 먼저 다가가 보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싫다고 말씀드렸어요. 내 앞에서 말도 가림을 하지 않고 본인만 잘 나는 줄 아는 듯이 거침없이 나를 무시하듯 말했던 사람에게는 먼저 다가갈 마음이 없다고 말하고 시어머니의 말씀을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신우가 진심으로 사과를 하지 않으면 신우와 잘 지낼 마음이 없다고 말씀드렸고 제 대답을 듣고 시어머니가 신우와 함께 저를 뒷담한 것인지 아니면 정말 신우가 사과하라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저에게 앞으로 편안하게 지내자고 먼저 말했어요. 저는 신우가 그동안 들었던 기분 나쁜 말들 중에 걸핏하면 콤플렉스 덩어리라고 말한 것을 제대로 사과하지 않으면 편안히 지내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신우는 지난 일을 마음에 담아두고 있다면서 그냥 그대로 놓아두자고 했지만 그것은 저에게는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신우는 이때 이혼 가정에 대해 직접 언급은 하지 않았지만 콤플렉스 덩어리라고 말한 것을 사과하더라도 뭔가 잘못된 점이 있는 것처럼 나에게 비난하는 것은 좋지 않은 습관이며 사람들과 어울리기 어려운 성향이란 점을 받아들이라고 했습니다. 주었습니다. 예전과 달리 신우 성격에 소리치거나 난리치던 일은 없었어요. 이후에도 신하는 시댁에서 마주치더라도 필요한 말만 하고 지냈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는 신우가 본체만체 해도
저는 심지어 신호 아이들에게 10,000원씩이라도 용돈을 주었어요. 신호 아이들을 키운 게 신우가 주던 것이라 천하 남편을 만나봐도 인사한 적이 없는 아이들이었지만 전 이렇게 그렇게 했어요. 작년에 신우가 시댁에 왔던 적이 있었어요. 심해와 싸워 나온 걸 들었고 나중에 들은 얘기에는 심해가 바람을 낸다고 했어요. 한동안 산에 못 살다가 결국 몇 달 전에 이혼을 했습니다. 같은 여자이지만 신우에게 감정이 많이 상해 있어서 그런지 신우 편은 못 들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신우는 이혼하고 아이들은 심해부가 맡기로 했다고 들었고 집은 신우가 갖기로 했다고 들었습니다. 심해부도 가진 게 없는 사람이라 살고 있는데 전세금이 전 재산인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혼한 신우는 일을 다니면서 시댁 근처에서 살고 있습니다. 가까이 살다 보니 혼자 밥해 먹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 시댁에 자주 가게 됐죠. 시댁에 가보면 항상 신우가 계셨더라고요. 신우는 본인 엄마에게 이혼한 심해부욕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아이들을 걱정하는 얘기를 하는데 못돼 먹은 신우가 착한 척하는 것만 같고 듣기 싫었습니다. 자기 자식인데 걱정되겠죠? 그렇다는 것은 아니지만 제가 신우에 대해 워낙 감정이 안 좋으니 자기 자식을 걱정하는 신용이 가식적으로 느껴졌어요. 이 주말에 시댁에 가보니 신우도 시댁에 와 있고 신우 아이들도 시댁에 와 있더군요. 오랜만에 할머니 댁에 있는 아이들인데 방에 틀어박혀서 핸드폰만 하고 있었습니다. 예전부터 그랬던 아이들이니 그러려니 했어요. 신우가 아이들이 가엾다고 푸념을 했습니다. 그래도 아이들이 꿋꿋하게 잘 입고 잘 자라고 있어서 안심이 된다는 신우의 말에 웃음이 나더라고요. 어른들을 봐도 인사도 할 줄 모르는 아이들이 잘 자라고 있다고 생각해서 웃음이 나왔던 거죠. 조카들이 이혼 가정에서 자란다면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본인은 그런 적이 없었는데 주변 사람들이 자신의 이혼 경험 때문에 색안경을 끼고 아이들이 이혼 가정에서 자란다는 소리를 듣게 될 거라며 뭔가 잘못하면 그럴 수도 있다고 격려해 주었습니다. 아이들이 얼마나 힘들게 자라는지 물었을 때 신우가 자신 앞에서 그런 말은 안 된다며 화를 내었어요. 남편이 누나도 그 사람 앞에서 이혼 가정에서 자라서 콤플렉스 덩어리라고 자주 말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자 신우는 우리와 남편에게 그게 복수인가 하며 소리쳤고 울기도 했습니다. 그 후에는 오열했어요. 솔직히 말해서 그 모습이 전혀 불쌍하게 느껴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는 자기는 친정에서 자랐기 때문에 그렇게 우열을 부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신우에게 그런 소리를 들었는데도 시원하게 대응하지 못했어요. 제가 신우의 친동생 형제 아이들이 이혼 가정에서 자란 것이 잘못된 게 아니죠. 주변에서 너도 걸려봐라 하면서 대결하고 있는 나쁜 사람들이 많아서 문제이긴 하지만요. 그리고 이혼 가정에서 자랐다는 이유로 차별하는 사람들도 있었는데 그것 또한 문제고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신우는 대성 통보구라더군요. 못된 신우가 울고 있어서 솔직히 매우 미안했습니다. 제가 이런 운한 부모님 밑에서 자랐다는 것을 꼬투리를 잡아 신나게 말했던 시 누가 이런 일이 자기에게 일어날 줄을 몰랐을 테니까요. 저는 신우가 할 말을 못하여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생각하지 않습니다. 일부러 신우이 온 것을 약점 삼아 말하지는 않겠지만 자연스럽게 나오는 말을 이노, 즉각, 아끼던 시어머니 아프던 참지 않고 하려고 해요. 신우가 기분 나쁘다는 말에 상관하지 않고요. 제게 못했다고 욕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욕 좀 먹더라도 신우 앞에서 군더더기 터지고 가슴 아팠던 것은 신우에게 풀어버리고 싶습니다. 시어머니 앞에서 그렇게 한다면 시어머니 때문에 응어리진 것들도 함께 풀릴 것 같아요. 정말 인부 한 보네요. 누군가의 약점은 다른 사람들도 감싸주는데 약점을 드러내놓고 자기는 쿨한 초시모와 신우는 인간 말종에 가깝습니다. 잘 하셨습니다. 누가 쓴 이님이 욕할 수 있을까요? 이번 사용자는 잘하고 있는 며느리를 가정교육 응원하며 괴롭히던 시부모가 아들과 며느리에게 수모를 당하고 쫓겨났다는 사연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까? 안녕하세요. 결혼한 지 1년 된 30대 초반 여성입니다. 신랑과 연애 중에 결혼 얘기가 나왔지만 현실적으로 제 기준에서는 안 될 것 같아서 거절했습니다.
신랑과 저 둘 다 고만고만히 일하고 있고 결혼 후 출산을 하게 되면 제가 퇴사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둘 다 모아둔 돈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결혼하면 대출로 시작해야 할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둘이 서로 살아가면서 대출을 갚아도 살긴 할지 몰라도 아이가 생기게 되면 절약하는 부분은 줄어들고 지출 부분은 증가하여 더 많은 돈이 들어가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신랑은 결혼을 원했지만 저는 다양한 이유로 결혼할 마음이 없어서 한 살이라도 어릴 때 결혼하러 가야 한다는 생각도 했습니다. 제가 신랑을 붙잡고 있으면 신랑이 결혼을 원하더라도 결혼할 수 없을 것이라는 생각에 신랑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께서 집을 내주시겠다며 결혼하라고 하셨습니다. 먼저 신랑에게 이를 전달한 후 신랑은 기쁜 목소리로 그 말을 전해주었습니다. 고민 끝에 결국 저는 신랑과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집 문제가 해결된다면 이후 출산할 때 신랑이 어디서 살든 상관없다고 하더라도 어떻게든 살아낼 것 같았어요. 이 정도로 저를 생각해주는 남자를 다시 만날 수 없을 것 같은 마음도 들었습니다. 저희가 살고 있는 집은 15억 원을 주고 산 집입니다. 처음에는 너무 감사한 마음이었지만 결혼한 직후 시어머니는 본성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무엇이 마음에 안 들었는지 말해도 면박을 받거나 꼬투리를 잡아달라는 식으로 다루셔서 결혼한 지 반년 넘게 된 며느리로서 제가 다 해야 할 일은 다 했다고 생각합니다. 명절 때는 혼자 차려서 받았고 남편은 중간중간 도와주는 정도였습니다. 시동생은 다른 지역에서 일하기 때문에 명절에 오지 않아도 전혀 문제 없다는 법이 없었습니다. 제사 때도 그렇고 시부모님 생신, 어버이날도 열심히 챙겼습니다. 이렇게 해도 좋은 소리는 하나도 못 들었어요. 제사 음식을 할 때 음식이 덜 익었다고 시합하셔서 저희 친정 부모님을 욕보이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때 시 고모님도 계셨는데 그분도 시아버지의 막말을 들었다고 합니다. 더구나 신랑은 저희가 결혼한 지 7개월 정도 된 때 시아버지께 고생하는 며느리를 칭찬해 주셔야 한다고 생각해서 오히려 구박하면 안 된다고 말씀해 주었습니다. 시어머니와 시고모님은 신랑과 저에게 소리치고 난리를 쳤습니다. 신랑은 참다 못해 저를 데리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시부모님과 시고모님은 전화로 계속해서 괴롭혔습니다. 저희를 이혼시키려고 하셨다고 하셨고 저에게 가정교육을 받게 할 정도로 면박하면서 친정 부모님을 욕보이는 막말도 했어요. 이 일로 인해 저는 2달간 정신과 상담을 받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혼 후 편안하게 살고 싶었지만 신랑은 자신의 가족들에게 더 신경을 쓰는 모습을 보여주어 차마 이혼에 대한 얘기를 꺼내지 못했습니다. 몇 일 동안 전화로 괴롭혀서 결국 저희는 시부모님의 전화를 받지 않기로 하고 그 결과로 인연을 끊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약 3달이 지난 후 시어머님과 시부모님이 우리 집을 찾아왔습니다. 도착하셔서 말씀하신 내용은 몇 달 동안 연락 없이 살아봤더니 이제야 부모님의 소중함을 깨달았느냐였습니다. 제가 정신과 상담을 받았다고 언급하자 우리에게 이 상태로 계속하기 어렵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시아버지께서 좋다고 하시자 다시 소리를 질러 괜히 찾아왔다고 하셨어요. 저도 이대로가 좋고 앞으로도 이대로 살 것이니 더 이상 연락하지 마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시어머니께서는 정말 당황스러운 말씀을 하셨어요. 결혼할 때 주신 집값을 바로 돌려달라고 하셨습니다. 신랑이 그 돈이 우리에게 남아있다냐고 했더니 한 달에 100씩 갚으라고 하셨어요. 고모님도 곁에서 자식도 리 안 하겠다면 부모한테 받은 것을 모두 돌려줘야 한다고 거듭하셨는데 정말 신미웠습니다. 신랑이 고모님께 고모가 왜 우리 집 미래 말이 많냐고 말씀하고 당장 나가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고모님을 일으켜 세워서 떠밀듯이 밀치면서 당신의 집안에서 잘 돌보라고 말하며 고모님을 보냈어요. 신랑의 행동에 시부모님은 엄청 놀라신 듯 했습니다. 저는 시부모님에게 솔직히 어머니께서 집을 도와주신다고 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현실을 잘 알아서 결혼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신랑도 결혼할 때 혼수와 예단까지 다 하고 집안끼리 다 얘기가 되어 결혼한 것인데 이제 와서 결혼할 때 사준 집을 내놓으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시아버지는 너희들의 행동이 괘씸해서 어쩔 수 없다고 집값 내놓으라고 하시는데
지금까지 제가 며느리로서 할 도리가 없는 것이 없는데 회심할 것이 뭐가 있냐고 따졌어요. 그리고 남편은 시부모님께 집값을 못 돌려드린다고 말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법으로라도 돌려받겠다고 하셨고 저는 시어머니께 그럼 법대로 하시려고 다시는 전화하거나 찾아와서 우리를 괴롭히지 말라고 말씀드렸어요. 또 찾아와서 괴롭히면 우리도 고소하고 법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럴 거면 이혼하라고 왜 계속 사냐고 하셔서 우리는 서로를 아끼며 살고 있고 우리 인생에서 시부모님만 빠져주시면 앞으로도 행복할 것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남편이 일어나서 고모처럼 끌려나가지 마시고 그냥 나가세요 라고 했습니다. 시동생이 시부모님을 모셔 나가더군요. 한 달 전쯤에 있었던 일인데 현재는요. 시댁을 엎어버릴 정도로 부모님과의 관계가 나쁘다는 것은 안타깝습니다. 하지만 이야기의 내용을 좀 더 명확하게 해드리려면 번역된 내용에 대해 좀 더 자세한 단서가 필요합니다. 공감을 표해주시고 있는 내용이므로 번역에 대한 추가 정보를 제공해주시면 원활하게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혼 후 두 아이와 함께 사는 돌싱녀입니다. 최근에 못된 남편과 시댁 때문에 이혼을 고민하고 있다는 분의 이야기를 읽고 제가 겪었던 일이 도움이 될 수 있을까 하여 이렇게 글을 보냅니다. 이혼을 고민하고 계신 분은 깊이 생각하고 결정해야 할 문제이지만 오로지 삶의 변화를 두렵게 여겨서 이혼을 망설이고 있다면 그것은 올바른 판단이 아닐 수도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제 큰 아이는 대학생이고 둘째 아이는 고등학생입니다. 제 직장 또한 이전보다는 안정을 찾았기 때문에 어려움이 크게 없습니다. 저는 새 엄마 밑에서 자랐습니다. 동생이 셋 있는데 나머지 동생들은 새 엄마가 낳은 자식들이었습니다. 저는 많은 차별과 상처를 받으면서 자라왔습니다. 동생들은 전문대라도 나왔지만 저는 여상 졸업을 한 뒤 집을 떠나 취업하여 혼자 독립해서 살았습니다. 말은 독립이었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새 엄마가 나에게 전처 자식이라고 서러움을 주어서 내쫓은 것과 다름없었습니다. 혼자 외롭게 살다가 지인의 소개로 5살 연상의 가난한 대졸 남자를 만나 결혼했습니다. 제가 모은 돈과 전 남편이 모은 돈을 합쳐 15평짜리 작은 아파트를 구입하여 시작했습니다. 집을 살 때 받은 대출금은 2,500이었는데 결혼 후에 알게 된 것은 전 남편이 더 2,000 정도의 빚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었어요. 처절한 상황이었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 당시는 어린 나이였기 때문에 남편에게 이런 빚이 있다는 사실을 결혼하기 전에 왜 말하지 않았냐고 따지는 것조차 몰랐습니다. 그냥 맞벌이를 하면서 갚아나갔어요. 결혼을 했으니까 그냥 그래야 하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결혼할 때 제 가정 환경을 시댁 부모에게 알리지 않고 결혼했는데 영원한 비밀은 없으니 시댁 부모님은 제가 새 엄마 밑에서 자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전에도 저를 보면 트집을 잡을 생각만 했던 시댁 식구들이었는데 정의가 정한 경우는 정말 좋은 트집거리를 얻었죠. 명절마다 시골에 있는 시댁에 내려가서 애 들었고 명절 음식을 준비하고 휴가 때도 시골에 갔어요. 이러한 신호를 가지고 시누애들도 제가 봐주었고요. 그런데 저에게 시모와 시노들은 고졸에 다시 새 엄마 밑에서 자라 배운 것이 없으니 할 줄 아는 것이 없다. 시집와서 네가 한 것이 무엇이 있느냐? 이런 말들을 입에 달고 사셨습니다. 시모가 돌아가실 때 작은 아이가 당시 5개월이 얻었을 때 정말 심각했습니다. 아파서 부가 인종이 다가온다고 다 들어오라고 했는데 저는 아이가 아파서 못 갔습니다. 시모는 전화 한 통 없이 지나갔고 전화를 해도 받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시모가 돌아가시고 나중에 시모가 말했습니다. 부가 임종이 얼마 안 남겨두고 제 얼굴을 안 보고 싶다고 했다고 했습니다. 시모는 참 못된 사람이었지만 시부는 그렇지 않았는데 그렇게 말했을 리가 없겠죠. 시모는 가져 기분 나쁘다고 한 소리 없겠죠. 사소한 것부터 큰 것까지 참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는 가슴에 하나로 남아 평생 잊을 수 없습니다. 없을 줄 알았는데 지금은 그때의 일들이 있었을 줄이야. 나는 결혼한 지 7년 만에 이혼을 했다. 이기적인 남편과 시댁 식구들의 말로 인해 상처를 받았다.
아이들도 상처를 받고 자라날 것 같다는 생각에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다. 이혼 당시에는 경제력이 없어서 아이들을 전 남편에게 키우라고 결심한 적이 있었다. 그때는 1,000만 원만 달라고 했는데 심지어 그 돈조차도 주지 않고 아이들과 함께 내쫓으려다가 이도장부터 찍어달라고 닭을 데려가라고 하는 정말 잔인한 생각을 가진 전 남편이었다. 우리의 의견차가 좁혀지지 않아 소송으로 이혼을 결정했다. 전 남편 쪽에서는 새 엄마 아래에서 이렇게 식구들에게 상처를 줄 생각이었던 것 같다. 어른이 된다고 해서 인성이 모든 여자인 것도 아니고 시어른과 신호에게 제대로 된 일도 하지 않았는데 이런 상황은 제가 책임져야 한다며 위자료까지 요구하더군요. 결국 아이들의 친권과 양육권을 받아 미채무도 받으면서 이혼을 결정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소송은 제가 승리한 것이지만 소송 과정에서 전 남편 쪽의 주장으로 인해 큰 상처가 남았습니다. 이렇게 뻔뻔할 수 있는지 사람들이 양심 없이 행동하는 것에 대해 생각하며 밤잠을 설치는 날이 꽤 많았습니다. 이혼 소송 판결이 나온 후 며칠 뒤에 전 가족을 찾아갔습니다. 어떤 마음을 가지고 가족을 찾아간 것인지 지금도 이해하기 어렵네요. 간이 시모와 전 남편의 둘째 아들이 그곳에 있었던 것이었어요. 찾아올 줄을 꿈에도 몰랐던 것이에요. 놀라서 문을 열어주는 둘째 신호 뺨을 한 대 치고 쌍욕을 하면서 내가 우리 집에 얹어 살았던 기간 동안 한 못된 짓들이 어떤 것이 있었는지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다. 전 남편이라는 인간이 우리 집에 오길래 내 몸에 손만 대면 보라고 지금 녹음기가 왔으니 신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시모에게 가서 쌍욕을 해주었다. 시모가 나에게 했던 말들을 모두 얘기하면서 미친 사람이 아니면 며느리에게 그렇게 말할 수 없다고 그런 엄마 밑에서 자란 아들이 정상이라는 것이 없다고 말하며 시모의 뺨은 차마 때릴 수 없어서 신호의 뺨을 쳤다. 그것은 알아내려 했지만 시댁에 방문해 그런 말을 한 것을 한동안 후회했습니다. 그 정도까지 해야 했는지에 대한 생각도 들었지만 한참 후에 생각해보니 그렇게까지 하지 않았으면 맺힌 한때로 인해 괴로워서 한동안 아무 일도 할 수 없었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이렇게 이혼한 후 최근에 소식을 들었는데 신호들은 모두 이혼했다고 들었습니다. 내가 사는 지역이 좁아서 소문을 쉽게 들을 수 있다는 걸 알아야죠. 전 남편은 재혼을 시도한 상대가 2번 있었지만 2번 다 실패했다고 합니다. 이혼 후 나는 내가 잘 산다는 것이 그들에게 복수하는 길이라고 생각하며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저렇게 표현하고 싶나 봐요. 안타까운 게 없군요. 아마도 계속 지속할 거예요. 저에겐 이것만 답하실 수 있는 한도에 다다랐어요. 잘해봐라. 올해 얼마나 나아졌어? 이런 말을 하면서 나를 조롱하는데 평소에는 아이들과 주저없이 다 말하고 지내던 사이인데 매우 부끄러워합니다. 지금은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별거 아닌 것처럼 말하지만 2년 전 나도의 삶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 수많은 날들을 고민하며 살았습니다. 그 두려움으로 인해 결혼 생활이 어려웠으며 참아내 왔던 것 같아요. 당시에는 지금의 것을 할 수 없다고 아이들 때문에 거짓말했지만 결국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더 나아져야겠다는 결론에 도달했어요. 이후로 나와 이은우는 더 편안한 마음으로 지낼 수 있었고 아이들이 심각한 정도는 아니었어도 있었음에도 2년이 지나 고쳐졌어요. 다시 읽어봤는데 정말 내용이 제각각이네요. 글을 잘 작성하셨습니다. 제가 전하고자 했던 의미는 누군가의 아내로 살면서 겪는 고통이 너무 심해 이혼을 선택하는 것이 당분간 힘겨울지라도 아이들을 위해서 더 좋다는 것입니다. 이 내용을 전하려 했는데 다른 말로 이어져서 혼란스러웠군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엄마에게 아이들과 친구처럼 지내기 위해 남자친구와 어디까지 가고 있느냐고 물어보는 정도가 되어버렸네요. 이런 관계가 되기까지 여러 어려움을 겪으셨을 텐데 이제 행복한 일만 가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이번 사례는 친정어머니에게 직접 제출하고 미모한 말을 하던 친정어머니가 따귀를 맞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사연인데요. 함께 보시겠습니까? 안녕하세요. 지난 주말에 우리 친정엄마가 시어머니 뺨을 때렸습니다.
우리 엄마에게 뼈만 대을 맞고 소리 지르는 시어머니를 본 친정아빠는 이 여자는 정신이 나간 여자라서 내가 애를 낳은 게 후회스럽다며 엄마에게 한 번 더 때려서 다시는 이 집에 올 생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저도 시어머니에게 믿을 수 없다. 너 어디 미친 것 같아 고 말하고 일어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시어머니가 친정엄마에게 추억이 들면서 뭐 다 뿌려놓고 살아라고 했는데 엄마가 뒤로 돌아서자 시어머니 뺨을 때렸습니다. 엄마가 시어머니를 때린 것은 정당화할 수 없지만 시어머니를 바라보며 화를 터뜨리지 못한 게 아쉽고 글을 쓰는 손이 떨리고 있습니다. 우리 엄마는 말 재주가 뛰어나셔서 어머니와 결혼하셨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재미있으셨어요. 언니가 4살 때 어머니와 아버지가 결혼하셨다는 사실은 제가 20살이 되어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언니는 더 일찌감치 알았던 것 같아요. 홀로 우릴 키우시던 전 남편인 누리 아빠를 만나서 우리 엄마가 힘들었을 텐데 많은 희생을 하셨습니다. 아버지는 항상 엄마가 사업이 커지도록 큰 기여를 하셨다고 자랑스럽게 말씀하십니다. 작년에 아버지가 환갑을 맞으실 때 아버지는 어머니가 열심히 노력했다는 것을 인정하며 비싼 외제차와 반지를 선물하셨습니다. 아버지가 환갑을 맞을 때까지 어머니가 힘들었다고 생각하여 그런 선물을 드리신 것 같아요. 받아야 하는 것인데 아빠는 막무가내로 차를 계약하고 반지를 사오고는 엄마에게 안겨주고 버린 것이었습니다. 그때 엄마가 저에게 말씀하시면서 아빠가 아직 철이 없다고 한숨을 쉬어 말씀하셨는데 자랑스러워 하시는 듯 했어요. 그 외에도 엄마는 언니를 가슴으로 낳은 것 같이 잘 키우셨습니다. 20대 중반인 저에게는 엄마에게 대한 미움이 있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엄마가 언니와 저를 차별한 적은 없었지만 어릴 때 차별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고 서운해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엄마에게 서운하다고 소리 지르고 다쳤는데 엄마가 하신 말씀이 언니에게는 엄마도 모르게 그렇게 되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엄마의 말에는 많은 뜻이 담겨 있는 것 같아 더 이상 엄마에게 화를 내지 못했습니다. 제가 언니와 차별을 받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은 지금 생각해보면 별일은 아니었어요. 언젠가 한번 언니와 얘기를 하다가 엄마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후에 언니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언니도 엄마 밑으로 호적이 돼 있지 않은 것을 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조심스럽게 언니와 대화를 이어가고 있는데 언니가 웃으면서 근데 엄마가 다 나왔대 이렇게 말하는 거야 이었어요. 그래서 언니를 쳐다봤는데 언니는 저에게 하튼 나는 엄마가 나왔다고 했어. 다시 한번 이렇게 말하는데 언니의 표정은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언니의 그 확신에 찰 표정이 떠올랐다. 집에 도착해서 불을 지킨 거예요. 그리고 언니가 그런 태도를 보이기까지 엄마가 얼마나 노력했을지 그 생각도 들었고 언니가 사실을 받아들이기 쉽지 않았을 텐데 그 생각에 나는 너무 철없이 살아왔다는 생각에 엄마와 언니에게 미안해서 눈물을 흘렸어요. 그런 일이 있고 나서 나는 언니가 엄마의 배에서 나온 사람이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어요. 엄마가 언니를 이겨내게 할 거라는 말을 나도 믿게 되었습니다. 언니는 활발한 성격이라서 나보다는 엄마와 더 친해요. 엄마도 무슨 일이 있으면 나보다는 언니와 더 많이 상의하는 편이에요. 나는 엄마와 언니의 관계 때문에 가끔 질투도 느끼지만 엄마가 내게 슬퍼하는 모습을 보는 것조차 힘들어합니다. 대접을 받아본 적이 있습니다. 엄마와 언니가 웃고 떠들고 있는 것을 보는 것만으로도 즐겁습니다. 결혼하기 전에도 신랑은 친정의 가정사를 알고 있었고 시누이님과 시어머님께서도 알고 계셨습니다. 시어머님과 시아버지는 우리 아버지와 친하게 지내셨습니다. 시아버지는 오로지 일에만 몰두하시는 분이셨기에 취미생활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아버지가 요트를 소유하고 계시며 바다로 나가 낚시를 즐기고 몇 년 전부터 스쿠버 다이빙도 즐기시는데 이는 취미일 뿐만 아니라 거래처 분들을 접대할 때 요트를 활용하기도 하셨고 거래처 사장님들과 그 가족들까지 초대해 즐겁게 지내셨던 적이 있습니다. 전부 폐에 태우고 나서 낚시를 시켜주고 배에서 바로 내어 먹게 해주시는 분이 있는데 그만한 대접을 받는 것이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어렸을 때부터 친해진 아버지와 시아버지는 함께 배에서 낚시를 즐겨 하셨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다니시는 분들과 함께 해주셔서 시아버지는 취미 생활을 즐기시며 엄청 즐거워하셨어요.
이러다가 우리 부모님과 시부모님이 만나서 식사도 하시고 친해지셨습니다. 명절이나 특별한 날이 되면 친정과 시댁이 서로 선물을 주고받으면서 지내셨는데 재작년에 우리 친정어머님이 아버지 환갑 때 큰 선물을 받은 이후로 친정과 시댁 간 왕래가 줄어들었다고 하더군요. 시어머니가 질투심에 사로잡혀 그 정도의 행동을 하실 줄은 몰랐습니다. 시어머니는 나를 시집 보내기로 하셨어요. 처음부터 시어머니가 나를 선호하시던 것은 아니었지만 불필요한 아부를 하거나 불쾌한 말씀은 하시진 않았어요. 어느 날부터는 시어머니가 우리 집에 오시면 가사지적을 시작하셨어요. 여러 가지 잔소리와 꾸러미를 하셨죠. 시어머니는 제 언니가 잘 사는지도 궁금해했어요. 형부가 정말 좋은 분이라서 거의 매일 우리 부모님께 오늘은 날씨가 좋네요. 어머니, 아버지, 좋은 하루 보내세요 라는 메시지를 보내요. 시어머니도 형부가 저희 부모님께 살갑게 잘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계셨는데 언젠가부터 시어머니는 언니의 안부를 자꾸 묻더라고요. 아무리 금실이 좋은 부부 사이라도 트러블이 없을 수는 없잖아요. 언니가 속상했던 일을 시어머니에게 생각 없이 몇 번 말했는데 시어머니는 저희 언니가 상처가 많아서 그런 것이라고 말하셨습니다. 저희 엄마가 넌 니에게는 새엄마라는 것을 은근히 표현하는 얘기였죠. 제가 분해서 그랬는지 시어머니가 저희 친정에 대해서 은근히 안 좋게 얘기하는 것을 한참 지나서야 느끼게 되었습니다. 제가 신랑에게 시어머니가 친정에 대해서 자꾸 나쁘게 얘기한다고 말하면 신랑은 본인 엄마가 좀 철없이 말하시는 경향이 있지만 복마음은 나쁜 분은 아닌 것 같은데 열심히 비난을 했어요. 시어머니 때문에 기분이 매우 나빠져서 신랑과 다투기도 했습니다. 최근에 우리 언니가 울면서 전화를 줬어요. 놀라서 무슨 일인지 물었더니 오랫동안 울어서 말을 못했다가 겨우 설명했어요. 저희 시어머니가 언니에게 새엄마를 욕했다고 해요. 저희 부모님은 저희 시댁의 추석 선물을 형수, 언니에게 가져다 주라고 했대요. 친정으로 가는 길에 시댁이 있어서 언니와 형수가 함께 갔는데 시어머니가 언니에게 정말 미친 사람 같은 말을 했다고 해요. 시어머니는 언니에게 새 엄마 밑에서 무례한 말을 했다고 해요. 자란 과정에서 많은 고생을 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상처를 받으면서 자랐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을지 생각하면 그렇게 밝은 척을 하려고 노력한 모습이 참 안타깝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데 제 언니는 그런 말에 대해 별 생각이 없어서 그런 말씀을 하지 말라고 시어머니에게 요청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는 엄마가 되어주신 분과 새 엄마와는 같을 수 없다고 말하며 계속해서 언니를 새 엄마라고 얘기하면서 언니를 불쌍한 사람처럼 대해 얘기를 하는 모습이었다고 합니다. 언니는 집에 오는 길에 화가 나서 눈물이 나왔다고 합니다. 마침내 고심 끝에 저에게 전화를 걸었고 통화하면서 눈물이 나면서 한참을 울었다고 합니다. 겨우 언니를 진정시키고 너무 화가 나서 엄마에게 전화를 걸었다고 합니다. 엄마께 자초지종을 얘기했더니 엄마도 화가 많이 난 것 같았어요. 언니 얘기만 듣고 판단을 할 수는 없으니 너희 시댁에 가서 얘기를 해보자고 하셨습니다. 친정 부모님과 저희가 시댁을 방문했어요. 엄마가 시어머니에게 언니에게 한 말이 사실이냐고 물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저희 언니가 상처가 많아 보여서 감싸주려고 그런 말을 했다고 말씀하셨어요. 엄마는 그것을 왜 사부인이 나서서 감싸주려고 하냐고 언성을 높였어요. 그랬더니 시어머니는 캠 오는 캠 오지다 키는 무슨 이런 말씀을 하셨죠. 그러자 저와 신랑 결혼할 때도 제가 제 취자식이기에 결혼시키기를 꺼려했다고 했습니다. 얻는데 지들이 좋다니 허락한 것이라고 말했더군요. 저희 엄마가 다시 한번 말해보라고 했더니 시어머니는 재치 있는 주제에 대해 할 말을 다 하고 사냐고 했습니다. 순간 짝소리가 났고 놀라서 보니 저희 엄마가 시어머니 뺨을 친 것이었어요. 시어머니가 저희 엄마에게 욕을 하시고 저희 엄마는 시어머니에게 뒷따위 천박한 여편네 밑에서 자란 사람이 다시는 안 보겠다고 하시면서 시어머니 뺨을 한 대 더 치셨습니다. 저희 아빠가 엄마를 말리시려고 데리고 나가려 했는데 저희 엄마는 시어머니에게 계속해서 저 여분사가 안 두겠다고 소리를 지르셨습니다. 저도 시어머니에게 미쳤냐고 소리쳤고 우리 언니가 상처를 받은 만큼 꼭 돌려줄 것입니다.
신랑은 계속해서 미안하다고 말하고 저희 아빠에게 전화해서 자신의 어머니를 대신하여 사과하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너무 화가 나서 신랑과 대화하기 싫었고 마음이 조급해지기도 했습니다. 몇 일간 신랑과 말도 하지 않았는데 신랑이 제 앞가림을 살피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생각해보니 신랑은 자신의 엄마가 저를 때리는 것을 보았고 저에게 사과하고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어 사과하고 있었으니 많이 속상해할 것 같아 보였습니다. 신랑과 서로 대화를 통해 해결했습니다. 어차피 신랑도 상처를 받았을 텐데 저도 신랑에게 사과했습니다. 신랑을 보면 가려워진다가 시어머니가 한 행동을 생각하면 어쩔 수 없이 씁쓸해지기도 했습니다. 했다가 마음이 복잡합니다. 어제는 시어머니가 전화해서 너희 엄마가 천박해서 사람을 척다 고소할 것이라고 말했어요. 많은 짓을 했으나 반성은 하지 않고 무슨 적반하장인지 소리 지르더라고요. 며느리한테 딱이 맞지 않은 것을 다행이라 생각하라 하며 전화를 끊었죠. 마음이 복잡한데 시어머니에게는 전혀 미안하지 않지만 본인도 속상할 텐데요. 친정에 미안하다 말해주는 신랑을 보면 나도 미안한 마음이 들어 그랬어요. 남의 약점을 끝까지 물고 늘어지더라도 싼 것 같지만 남편을 생각하면 그게 아니라고 생각되어 많이 복잡할 것 같네요. 여러분들의 많은 조언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번 사건은 스님 자매의 외모를 비하한 동영상을 만들어 시누이의 코를 납작하게 만들어 주었다는 사실인데요. 대단한 일이네요. 함께 보시겠습니까? 안녕하세요. 얼마 전에 제 동생의 결혼식에서 우리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놀란 모습으로 뒤로 넘어갈 뻔했던 일이 너무 충격적이었습니다. 그 후에 이렇게 한 신사의 글을 보게 되었습니다. 동생의 결혼식 뒤 시댁에 가서 한 번 더 시어머니와 하신 후 염장 좀 질러주고 왔습니다. 신랑도 저에게 신부가 자기 동생이지만 참 재수가 없었다는데 말 잘했다고 하면서 고소하다고 했어요. 시어머니와 신부는 저와 제 여동생이 통통하다고 많이 말했습니다. 저는 키가 158cm인데 몸무게는 김력이 없어서 완성할 수 없습니다. 제 동생은 제보다 키가 약 5cm 크지만 몸무게는 아마도 비슷할 것으로 보입니다. 시어머니와 신부는 제 동생이 너무 뚱뚱해 시집가기가 어렵다고 이야기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저를 볼 때 뚱뚱하다고도 하고 통통하다고도 말합니다. 신랑은 키가 180cm로 한 체형입니다. 현재 제 상태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여 더 살을 빼거나 찌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신랑은 쭉쭉 빵빵한 여자도 좋지만 요즘 그렇게 갖춘 여자는 드물다고 생각하며 자신은 마른 여자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래도 제가 건강과 자신감을 위해 항상 살을 빼고 싶어 합니다. 퇴근한 후에 저녁을 먹은 다음 밖으로 나가서 1시간 정도 걷기를 합니다. 야근을 하는 날이나 주말에는 건너뛰는 경우가 있긴 하지만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신랑이 자꾸 야식을 먹자고 꼬시는 경우도 가끔 있는데 그때는 맛있게 먹으면 0칼로리라고 신랑과 이야기하며 소화합니다. 야식을 먹은 후에는 마음속에서 후회를 애써 외면하려 하지만 그렇게 외면하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저는 30대 중반에 아이 둘이 있는 여자이며 현재는 둘째를 낳고 육아휴직 중입니다. 2달 뒤에는 다시 복구하게 될 거예요. 아이 둘을 낳고 이 정도로 살이 찐 것은 괜찮다고 주변에서 말해주지만 신랑이 날씬해서 나와 비교되는 것 같아 살을 빼고 싶은 마음이 커지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제가 아이를 낳고 살이 불어난 것 같이 들리실 수도 있겠네요. 이건 비밀인데 저는 고등학교 때부터 이 몸매를 유지해왔어요. 시댁 식구들은 모두 날씬합니다. 아버님은 배가 조금 나오신 정도이고 시어머니와 신혼부부는 모두 마른 체형이에요. 신부는 많은 체형을 유지하기 위해 관리도 열심히 합니다. 함께 밥을 먹을 때 보면 신우는 반 공기도 안 되게 먹어요. 술과 차별로 안 하는 것 같고요. 신우의 키는 165보다 조금 넘습니다. 신우는 몇 군데 고쳐서 평범한 얼굴인데 자기 외모에 대해 굉장한 자신감을 가지고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근본적으로 크고 마름한 평범한 여자인데 신우는 스스로가 항상 날씬하고 예쁘다고 해서 남자들 사이에서 항상 인기가 많다고 자랑을 했습니다.
제 여동생과 신우는 동갑이에요. 신랑과 연애할 때부터 제 여동생과 신우를 함께 만나서 놀기도 했고, 그래서 제 동생과 신우는 둘이 4년 동안 다니지만 격식 없이 친구처럼 지냈습니다. 한때는 때때로 각자의 남자친구를 데리고 만나서 놀기도 했었지요. 신우가 28살 때 사귄 남자와 결혼 얘기가 나왔을 때 시어머니와 신부는 엄청 자랑을 했습니다. 남자가 잘생기고 돈을 잘 벌고 성격도 시원시원하다고 만나만 하면 자랑을 했어요.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신우 남편은 키만 크고 마른 체형을 가진 중견기업 다니는 사람이었어요. 성격도 좋긴 해요. 성격이 좋으니 우리 시우처럼 예민한 여자랑 살게요. 시어머니와 신우는 저와 제 동생이 살이 쪘다고 한심하다는 뜻을 말하곤 했어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먹지 않고 노력해서 날씬하게 살던데 뭘 그렇게 말하고 있냐고 했거든요. 틀린 말은 아니라서 기분이 나빠지진 않았어요. 그런데 같은 말이더라도 기분을 상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죠. 시어머니와 신우는 정확히 그런 사람들이에요. 항상 결론은 시어머니와 신은 날씬하고 예쁘고 잘생겼고 저와 제 동생은 뚱뚱하고 못생겼다고 말하면서 희열감을 느끼게 하는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기분이 나빠져요. 신우와 시무 남편이 제가 보기에는 그냥 평범한 남녀일 뿐이지만 언젠가 한 번씩 어머니께서는 무슨 시대의 아름다운 커플처럼 말씀하시며 결혼하시는 것 같다고 하셨어요. 제가 동갑인 동생과 함께 분발해서 빨리 시집에 가야겠다고 했더니 우리 어머니는 그렇게 통통해서 터기에 시집가니 이러시고 신우는 옆에서 여자가 다른 거 있나. 일단 예쁘니까 라고 말씀하셨어요. 시어머니는 신부와 신우에게 자네 처제에 대해서 그렇게 어떻게 말하느냐고 하셨는데 시어머니와 신우는 웃으며 틀린 얘기도 아니라고 했다고 합니다. 신우는 결혼해서 시댁 근처에서 살고 있지만 작년에 동생이 결혼해서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친정엄마가 동생이 신혼여행을 유럽으로 간다고 했다고요. 한 번뿐인 신혼여행이니까 좀 무리를 하나보다 했어요. 그리고 얼마 뒤에 동생이 신혼집을 구했다는데 강북의 최고가 아파트 40평이라고 하더군요. 엄마 얘기를 들어보니 제부네 부모님이 준 재벌이라고 하는데 제부 이미지랑 재벌집 아들이랑은 안 어울리는 거예요. 친정에 갔을 때 제부가 놀러 왔는데 제가 제부에게 물어봤어요. 그래서 부잣집 아들인 줄 모르고 있었다고 하면서 내 동생이 그렇게 좋아서 결혼을 한 거냐고 불렀는데요. 내부는 제 동생과 사귄 지 오래되었고 결혼할 나이가 돼서 결혼하는 것이라고 간단히 대답했어요. 그리고 더 이어 제 동생은 제가 말한 것처럼 얘기를 잘 들어주고 본인의 속마음을 터놓을 수 있는 사람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좀 부정적인 성격이라며 제 동생은 항상 긍정적으로 대화를 나눠주어서 함께 있으면 긴장이 풀리고 마음이 편해진다고 얘기했어요. 이런 사람과 함께 살아가면 평생 행복할 것 같아서 자신은 행운아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신랑이 제부에게 재벌층 소속 아들임을 왜 이제서야 말 안 했느냐고 물었더니 진작에 알았으면 자신이 제부에게 형이라 불러서 쓸 거라고 했습니다. 그 순간 저희 아버지가 커피를 마시다 웃음을 터뜨리셨고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사례에 걸려 한참을 기침하셨어요. 제가 동생이 둘이 있을 때 혹시 너네 시댁에서 비슷한 것이 있는지 물었는데 그런 것은 없었다고 답했어요. 땡땡이 내가면 시부모님과 그냥 재밌게 놀며 생각 없이 말하더라고요. 착한 내 동생이 결혼을 축하한다고 말하고 신랑은 앞으로 형지라고 부르겠다고 하며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며 재밌게 놀고 왔어요. 얼마 전에 동생의 결혼식이 있었는데 신우는 동생과 친구처럼 지내던 사이라서 당연히 결혼식에 참석했어요. 시어머니도 오셨는데 호텔에서 예식을 거행했으나 코로나로 인해 하객들은 식당에서 식사를 하면서 화면으로 결혼식을 관람했어요. 동생 시아버지께서 사업을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객이 많을 것 같았던 그곳에서였습니다. 예식홀을 몇 개 예약해야 하는데 식당 자리를 확보하려 합니다. 확실히 알고 싶어서 중에서는 TV에서 자주 보던 국회의원도 있었고 연예인도 몇 명 있었습니다. 저희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너무 놀라서 뒤로 넘어질 뻔했어요. 처음에 제 동생이 호텔 결혼식장에서 결혼한다고 했을 때 뭘 그렇게 비밀스럽게 하는 거니 시어머니가 말씀하셨거든요.
그리고 저는 동생 시아버지를 잘 모르는데 저희 아버님이 동생 시아버지가 유명한 분이라고 하셨어요. 결혼식이 끝나고 식당으로 갔는데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궁금한 게 많아서 날이 어두워졌어요. 동생과 제 부모님이 어떻게 만난 건지부터 시작해서 이것저것 정신없이 물어대는데 저는 듣는 척 많은 척하고 신랑과 함께 했습니다. 하이파이브를 하며 서로에게 파이팅을 해주고 신나게 음식을 먹었습니다. 그 후 몇 일 뒤 시댁에 가서 신우를 만났는데 시어머니와 신우는 동생의 결혼에 대해 궁금한 게 많더라고요. 아는 대로 대답해 주었는데 시어머니와 신우는 동생이 그런 재벌 아들과 결혼한 것이 이해가 안 된다는 식으로 말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 부와 얘기했던 것을 말해 주었어요. 제 부는 제 동생처럼 얘기 잘 들어주고 자기를 이해해주는 사람이 없다고 말했고 동생과 함께 있으면 마음이 너무 편해서 평생 행복할 것 같아 결혼하자고 졸랐다고 저에게 말했던 것을 시어머니와 신우에게 얘기해 주었습니다. 동생의 신혼집을 물었길래 얘기해 줬더니 시어머니와 신우는 왜 표정이 않는지 의아해 했습니다. 좋아졌을까요? 여자는 예쁘면 결혼이 잘 된다고 생각했는데 남녀 사이에 외모보다 중요한 것들이 많은가 보다고 하니 아가씨의 표정은 정말 의아했어요. 나도 좋은 남편을 만나 예쁜 아이들을 낳고 잘 살고 있으며 내 동생도 좋은 남편을 만나 결혼했기 때문에 우리 자매는 좀 특별한 매력이 있는 것 같다고 시어머니께 얘기했더니 놀란 눈으로 쳐다보시더니 그렇군요. 체벌 아들인 제부와 당신 아들을 동급이라고 말해주는데 시어머니가 얼마나 놀라실지 생각해보겠군요. 옆에서 신랑도 첫째는 정말로 사람들을 기분 좋게 만드는 재주가 있는 사람이라 좋은 집에 시집갈 줄 알았다 고 말했습니다. 또한 그는 자기 처제가 예쁘게 생겼다고요. 행동도 그토록 매력적이어서 만나는 사람마다 호감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데 왜 이 사람이 이렇게 과장을 했을까요? 나중에 신랑이 집에 와서 얘기하는데 잘 났다고 생각하는 자기 동생이 재수 없어서 시어머니 앞에서 그렇게 얘기했던 것이군요. 일주일이 지났는데도 잘난 척하던 어머니와 시어머니의 코를 납작하게 만들어준 것을 생각하면 아직도 입꼬리가 올라간답니다. 어제 시어머니가 전화했는데 동생의 시부모님이 친정 식구들에게 별장을 마음대로 사용하려고 했는데 나중에 한번 모시고 가겠다고 말씀드렸어요.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되면 보통 거저가면 재미있겠다, 좋겠다 하는 말을 하겠지만 제 어머니는 아무런 말씀 없으셨어요. 분위기가 조금 불편한 것 같습니다. 제가 시어머니 마음 불편하시다고 언급했던 거예요. 제 이야기를 들어주신 모든 분들께 항상 건강하시고 즐거운 일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별거 아닌 사람들이 밤이 되면 무시하고 잘난 척하는 경우가 더 많다더라고요. 정말 사이가 다르네요. 그래서 쓰니님 마음의 넓이가 느껴집니다. 쓰니님은 사랑이 넘치는 가정에서 자라시는 좋은 분 같아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즐거우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일신사는 여러분들의 이야기로 제작됩니다. 많은 이야기를 기대합니다. 여러분들의 이야기는 아래 메일 주소로 보내주세요.